이번 강의 주제는 왕인 박사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알려다시피 왕인 박사는 백제나라 사람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학문의 시조가 됐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왕인은 우리 국내 문헌은 없지만은 전남 영암군 성계동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영암에 있는 왕인 박사 유적과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가 남긴 왕인 박사에 대한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 없다 보니까 왕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왕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왕인을 간략히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백과사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왕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일본의 역사책 가운데 712년에 만들어진 고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왕인을 화이길사 또는 백제고강 조고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720년에 편찬된 일본 서기에는 왕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사기에 나와 있는 화이길사, 화이를 일본 발음으로 하면 완이입니다. 왕인 역시 완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 화이와 왕인은 동일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12년에 편찬된 일본의 고사기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왕인은 백제 근초광 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720년에 편찬된 일본 서기에는 백제 제17대 왕입니다. 와신왕 말년경에, 즉 390년대 후반 400년대 초반 이 경에 외국 일본으로 건너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이 두 기록 차이에는 한 30-40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신왕 말기로 추측이 되는데요. 일본에 건너가는 것이 그 당시는 고구려 광개토도양의 남정, 남쪽으로 이제 침입해 오는 것이죠. 이 남정으로 백제가 태자 전지를 외국에 파견하고 외국에서도 병력을 지원하는 등 백제와 외양국의 군사동맹이 성립하고 우호관계로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의 백제 파병은 태자 전지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5세기 초 전란의 종료 직후 백제는 그 답례로 인적 자원을 보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인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왕인은 논어 10권하고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당시의 임금님이 일본 왕이 응신천왕, 즉 오진덴노죠. 이 오진왕의 태자 토도칠항자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일본에 이제 가서 학문의 신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왕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대 역사서에는 전혀 그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인 박사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왕인이 출생했다고 하는 그런 구전이 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입니다. 영암입니다. 왕인 박사는 지금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성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왕인 유적지로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4세기 한 중엽경에 출생하지 않았을 건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서 태어나서 다른 데를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인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곳이 현재 월출산 주지봉 아래에 문산제와 양사제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현재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채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동굴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왕인은 성기동에서 태어나서 바로 그 윗부분에 있는 문산제와 양사제 그리고 채굴에서 공부를 했다. 바로 그곳이 왕인의 수학처다. 이렇게 지금 전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또 응신천왕의 초청으로 일본을 갔는데
왕인 박사가 자기 마을에서 출발할 때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고개에 있는데 지금 그거를 영암에서는 돌정고개라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지금 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이 상대포라고 하고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정자와 왕인이 타고 갔다고 하는 배 하나를 지금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암에는 왕인이 태어나서 공부했고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지명들과 장소가 쭉 전해 내려온단 말이죠. 자, 상대포에서 출발하면서 왕인은 자기가 공부했던 그 여러 가지 경서 가운데 논어 10권하고 천자문 1권을 갔는데 그때의 왕인과 동행자들이 그릇을 만든 토공, 주물을 만드는 야공, 기와를 만든 와공, 이런 기술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고대 문화의 정수였던 아스카 문화 시조가 됐다는 것이죠. 비조 문화의 시조. 그래서 왕인은 일본 역사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시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왕인은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고국은 백제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왕인 박사의 묘라고 하는 것이 일본 오사카부 대판부죠 히라가타시 매방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왕인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왕인 박사 지묘, 이렇게 왕인 박사가 묘가 있는데 이 유적이 1938년 오사카 사적 제13호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사사에 나오는 왕인의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712년에 완성된 고사기라고 하는 책에 왕인은 논어 10권하고 천자문 1권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나오고요. 720년에 편찬된 일본 서기에는 우리하고 친숙한 왕인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왕인 박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왕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책 고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712년에 완성된 책입니다. 그때 그 왕인의 이름을 화이길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화이가 왕인처럼 완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 국왕 조, 고, 주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로소 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사기하고 일본서기 이 두 책은 백제 언제 때에 일본으로 건너갔는가 이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고사기에는 백제 건초고왕 때, 일본 서기에는 아신왕 때라고 해서 한 3, 40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 기록된 것이 조금 더 맞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정,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이죠.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때 백제가 태자 전지를 외국, 일본에 파견하고 외국에서도 병력을 지원하는 등 백제와 예양국의 군사동맹이 성립하고 우호관계로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백제 파병은 태자 전지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5세기 초 400년대 아주 초반이죠. 전란의 종료 직후 백제는 그 답례로 인적 자원을 외국으로 보냈다. 일본으로 보냈다. 이때의 왕인도 파견됐을 것이다.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의 왕인은 논어 10권이라고 하는 그런 책하고 천자문 1권, 도합 11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당시의 일본 왕이 응신천왕입니다. 오진덴노라고 하죠. 이 응신왕의 태자 토도칠황자의 스승이 되어서 아주 숭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러한 우리 고대 사서에는 왕인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왕인 박사가 태어나서 성장했다고 하는 곳은 유일하게 전라남도 영암에서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구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왕인 박사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름리에 성기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왕인 유적지 정비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영암 성기동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 다른 곳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월출산의 서쪽에 해당합니다. 자, 그곳은 월출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주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턱점 되는 곳에 문산제와 양사제라고 하는 이 제실처럼 되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왕인이 공부를 했다는 곳이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굴. 그런 것이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왕인은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인의 수학처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입니다. 자, 왕인이 일본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마을에서 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처럼 서 있는 것이 돌정곡이라고 합니다. 그 바로 밑에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영산강 하구원댐이 만들어져 가지고 곳곳이 농주화가 됐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물줄기가 있었어요. 영산강의 지류죠. 지금은 이제 논으로 변해 있는데 그곳에 지금 저수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왕인이 일본으로 출발했다는 항구 상대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재 그곳에 정자하고 배가 왕인이 타고 왔다는 배가 복원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암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인은 이처럼 영암에서 출발할 때에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들고 갔는데 그때의 왕인뿐만 아니라 많은 일행들이 있었답니다. 자, 그릇을 만드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도자기가 없습니다. 청자백자가 없습니다. 토기죠. 그 토기를 만드는 도공들, 주물을 잘 다루는 철이나 동을 잘 다루는 야공들, 그 다음에 관이라든가 사찰에 있는 건물들은 기와집들입니다. 그래서 기와를 구울 줄 아는 와공, 이런 기술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고대 문화, 비조 문화, 아스카 문화의 시조로 등극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인은 일본 역사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시온이 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인은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본국인 백제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왕인 박사의 묘가 있습니다. 현재 오사카부 히라가타시 매방시라고 하는 곳이죠.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중간 경도에 있는 시입니다. 거기에 왕인의 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유적을 볼 것입니다. 이 왕인 박사 유적은 1938년 오사카 사적 제13호로 지정이 돼서 현재 그 주변 일대가 공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 사사에 나오는 왕인의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712년에 완성된 고사기에 어떻게 나오냐, 천자문 1권과 논어 10권을 가져갔는데 왕인을 화이길사, 이 화이는 발음이 왕인과 똑같이 완이로 됩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가져갔다는 내용은 이 고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에 비로소 왕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에 태자에게 경전을 가르쳤던 그 바로 성인이 박사 왕인이다, 이런 기록이 720년에 편찬된 일본 서기에 나오죠. 일본에서의 왕인의 위상을 한번 보면요, 첫째, 자, 논어하고 천자문을 가져갔습니다. 최초로 한자를 일본에 전했단 말이죠. 즉 문자를 전했다는 소리죠. 자,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는 문자의 유무, 문자가 있으면 역사시대, 없으면 선사시대죠. 그래서 일본은
왕인의 도일, 일본에 건너가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역사시대로 됐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일본의 글자인 가나, 가나까라, 그 다음에 일본 노래라고 하는 와카의 창시사로도 인식이 되고 있죠. 자, 751년에 일본에서 회풍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왕인은 외어 일본어의 특질을 훼손하지 않고서 한자를 이용해 외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즉 일본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왕인이 일본 문자의 창안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왕인묘와 관련된 전승과 그 신앙입니다. 역시 왕인도 고대의 역사 인물이어서인지 쭉 기록이 나오지 않다가 1682년에 일본인 성녀 니시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촌도준이죠. 이분이 지은 왕인 분묘 내족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대 왕인 박사의 묘를 만들었는데 일본의 한해국, 오늘날 나라에서 서쪽 분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오사카에서 교토로 가는 그곳, 한해국 교야현 등판촌, 이것이 현재의 오사카부 히라가타시입니다. 이곳에다 장례를 지냈다. 그래서 현재의 바로 이 매방시의 왕인 공원 안에 왕인의 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왕인 박사가 없는가?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통신사가 일본을 왕래했죠. 그때에 1655년에 이 남용익이라고 하는 분이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만들었던 책이 부상록입니다. 이 부상록에 보면은 백제가 왕자 왕인을 응신천황 때에 보냈다. 자,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왕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면서 일반인이 아니라 백제국의 왕자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의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인식이죠. 어쨌든 이 조선통신사 일행이었던 남용익이라는 분이 부상록, 이게 17세기 중엽입니다. 1655년이니까 이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문헌, 고대 기록 속에서는 이렇게 왕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성기동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에 왕인 박사 유적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20호로 1976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첫 입구에 영월관이라고 해서 왕인 관련된 것을 전시를 하고 있고, 왕인 박사 모습상도 있고, 왕인의 사당도 있습니다. 왕인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성기동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현재 왕인 박사 유적지 전체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왕인 사당 부분입니다. 처음에 문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기념관이 있어요. 왕인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 놓는 것이죠. 이 기념관에만 가면은 왕인이 영암에서 태어났고, 영암에서 성장하면서 어떤 공부를 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단 말이죠. 이 왕인사당에서 오른편으로 가면은 조그마한 물이 흐르는 냇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 보면은 성스러운 샘, 성천이 있어요. 성천. 자, 이건 현재도 지금 영암에서 매년 음력 3월 삼진날, 3월 3일이죠. 이 샘의 물을 마시고 그 옆에 흐르고 있는
이 계곡에서 목욕을 하면은 왕인 박사와 같은 성인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것처럼 왕인은 바로 이 성찬 앞에 흐르는 이 냇가에 그 오이가 떠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70도 안 간 처녀가 그 오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신이 됐고 10개월이 되자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시집 안 간 처녀가 집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건 키울 수 없다는 가족 의견에 따라서 숲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둘기들이 그 아이를 돌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왕인 이 유적지가 있는 이곳을 우리가 구림리라고 합니다. 이 구가 뭐냐? 비둘기 구자예요. 비둘기 구자. 비둘기가 숲을 이룬 마을. 그래서 한자로 지금 구림리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곳에서는 왕인뿐만 아니라 영암에서 또 한 명의 자랑할 만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풍수지리사상의 이론화를 시킨 분이죠. 그래서 풍수지리사상의 비조, 시조라고 하는 분, 선각국사 도선입니다. 이 두 분이 시기 차이는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태어난 전설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왕인의 출생사라고 어떤 것이 도선의 출생사라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영암에서 태어나선 이런 그 역사적인 인물, 우리와 일본에서 아주 커다란 행적을 남겼던 그 두 분의 탄생 설화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암에는 왕인 박사가 태어났다고 하는 성기동을 중심으로 해서 왕인 박사가 공부했던 수학처인 양사제, 문산제, 채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채굴 바로 옆에 왕인 박사를 기리려고 했던 영암 사람들이 왕인 박사 모습을 새겨놨다고 하는 왕인 석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했던 상대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적들이 현재 지금 성기동을 중심으로 해서 있죠. 그 다음에 매년 봄 벚꽃이 필 때죠. 4월 초 이때 왕인 문화축제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왕인을 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봄에 벚꽃 필 때에 왕인 축제를 하니까 혹시 왕인의 이해를 좀 더 깊이 해보려면은 이때를 활용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왕인이 태어났다고 하는 탄생지가 성기동, 아까 왕인 사당 바로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 커다란 돌멩이가 두 개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돌멩이 윗면에 고 채시원, 금, 조가, 장 이렇게 음각된 글자가 있어요. 이 말은 옛날에는 이곳이 채씨의 농원, 농장, 장원이었고 지금은 조씨 집안의 장원이다. 바로 옛날에는 채씨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영암의 유명한 분들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왕인 박사하고 성각국사 도선을 들었습니다. 도선이 우리 자료에는 김씨로 나오는데 현지에서는 이 최씨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왕인과 도선이 태어났던 그런 곳이라는 의미로 고 최씨원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 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등산로를 이용을 해서 월출산 주주봉 쪽으로 약 20여 분쯤 올라가면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산제와 양사제, 그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채굴이 있습니다. 그 채굴 입구라고 표지판도 있고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틈이 보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10여 명 이상이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가도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왕인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왕인 수학처 유적입니다. 바로 그 앞에 영암 사람들이 고려 시대 때에 왕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만들었다고 하는 왕인 석상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돌멩이에다가 양각을 해서
왕인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자, 보통 바위에 새긴 것을 우리가 마예불이라고 그러죠. 새기는 불상.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예불이다 해야 옳을 건데, 현지에서는 왕인의 모습을 그린 그런 상이다라고 전해온단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탁 보내는 모습인데요, 왕인 모습이 무엇이 특징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두 손이 옷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도포자락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꽤 많은 곳에 불상에서 보입니다. 조금 이따 그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상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은 이 머리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윗부분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자, 저 부분이 뭘까? 왕인 석상 혹은 석인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학자분들은 바로 이것이 유학자들이 쓴 유건이다, 모자다. 그래서 불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상하고 또 같은 부분이 뭐냐면 이 목 부분입니다. 목 부분. 목에 지금 줄이 이렇게 세 줄 나와요. 이걸 삼도라고 그러죠. 생사를 윤회하는 인과를 표현한다고 하는 이 삼도입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 모습 상이 아니라 불상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11세기 천년대의 이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이 서쪽 부분, 영암 쪽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불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처럼 아주 풍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영암 곳곳에서 많은 불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 왕인석상이라고 전해오는 이 상도 이때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인석상의 명칭은 불상이라는 설, 왕인석상이라고 하는 설, 월출산의 성모상이라고 하는 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먼저 불상은 조각상이 있는 부근에 문수함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문수상, 곧 불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머리에 쓴 이것이 이 유학자들이 쓰는 유건이다, 이 도포 철학에 들어가는 이 도복, 이런 거로 봤을 때 왕인석상이다. 또 하나는 경주 남산에도 이 성모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도 월출산 성모상, 즉 신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경주 남산 불곡에 보면은 이렇게 불감처럼 파여 있고 그 안에 있는 상이 있습니다. 경주 남산 불곡 석불 좌상인데요, 이것은 현재 불상으로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경주 남산의 성모상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 역시 월출산 성모상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왕인석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제 시대 때에도 손자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애들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시대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에는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장흥, 곡성, 전라북도 장수, 부안, 충청남도 논산, 화순, 운주사, 이 등등의 많은 예가 있죠. 그래서 꼭 도포자락 속에 손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상이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증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천년대에 고려 전기죠. 영암에 많은 불교 관련 유물 유적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현재 월출산을 놓고 볼 때에 해 뜨는 동쪽에는 무의사가 있고요. 월남산은 이제 폐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가 지는 서쪽에는 도갑사가 유명한 절이죠. 그 도갑사 있고 굉장히 앞으로 그 저수지 밑으로 쭉 내려오는 도갑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장승과 관련된 돌멩이가 4개 세워져 있었다고, 지금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름은 국장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대한 6년 경호 3월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대한이라고 하는 거는 요나라 발해를 멸망시켰던 요나라 도종의 연호입니다. 대한 6년은 1090년 고려 선종 7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 전에도 만들어집니다. 자, 현재 월출산 마예불이라고 하는 이 마예불이 있는데요. 이 마예불은 1007년 통화 25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기와가 발견이 됐어요. 또 그 아래에 보면 탑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영암읍에 성풍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탑지가 발견이 됐어요. 이건 1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11세기에 도갑사를 비롯해서 영암읍 쪽과 월출산과 이런 여러 곳에 많은 불사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무렵에 그런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인 석상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왕인에 관련된 것이 조선 최말기에 교과서가 있습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왕인 수학도에 뭐라고 나오냐, 고유왕 때에는 왕인이 일본에 가서 노노라고 하는 책과 천자문을 보내니 일본이 이 이후부터 문명국이 됐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쓰여지기도 하죠. 자, 일본에는 현재 많은 곳에 왕인 관련 유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군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보는 것처럼 부산에서 일본 구주 중간에 있는 것이 대마도죠. 대마도 가장 북단에 와니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백제국 왕인박사 현창비가 있고 그 옆에 일본 부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국에 도착했다는 거죠. 영암에서 출발해서 남해안을 쭉 따라와서 이 와니우라에 도착을 해서 일본 본토로 건너갔다. 따라서 이곳이 왕인 박사가 일본에 첫발을 내딛던 그런 초전지다. 그런 것이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의견이 일치돼서 이 와니우라에 백제국 왕인 박사 현창비를 2007년에 세웠습니다. 자, 일본의 수도인 동경의 대표적인 공원이 상야 우에노 공원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왕인 박사 비하고 그것을 설명해 놓는 부비가 있습니다. 또 일본 사가현 간사키조 와니다이 묘에 왕인 석상이 있는데 우리로 보면 조선시대 때에 해당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인 묘가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사카부 히라가타 시에 있죠. 자, 거기에 입구에 있는 문이 백제문입니다. 모든 건축자재, 나무라든가 기와라든가 밑에 있는 초석 이런 것까지 왕인이 태어났던 전라남도에서 가져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백제문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이처럼 왕인박사 지묘, 왕인박사 묘가 있죠. 그 다음에 왕인박사 바로 후예들이 자손들이 세웠다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서림사라고 하는 이런 절인데요. 이거는 오사카부 우에야시 하비키노시라고 하는 곳에가 있는데요. 지금은 조그만하지만은 그 절 마당에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로 깎아진 초석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 초석에 쓰였던 건물이었을 때에 왕인의 후손들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던 이런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라남도 영암의 왕인이 태어나서 자라서 출발했을 때까지의 그런 영암에서 왕인에 관련된 유적, 그 다음에 일본에서 왕인과 관련된 몇 가지 유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왕인의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